누군가 그렇죠? 의지로 조절합니다. 의지로 조절이 다 쉽게 됐으면 누구나 다이어트를 찾지 않아요. 그럼 식욕을 억제하는 주요에 사용하는 약물은 단기 치료로 알려져 있는 펜터민 성분을 가진 약물들이 있어요. 이거는 머리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요, 약간의 각성 효과를 줘서 밥 생각이 안 나게 해주는 걸 기전으로 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일을 하게 되고 활동력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밥 생각, 당 생각이 안 나고 굶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단기 치료로는 이 펜터민 기준의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급속도로 체중 빼는 데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심합니다. 일단 3개월 이상 연속 장기 치료는 절대 안 되고요. 위험성이 있어요. 법적으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약적으로도. 또한 약 용량에 따라, 사람에 따라, 체중에 따라서 그 부작용, 두근거림, 불면, 식은땀, 기분 변화, 감정 변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펜터민 기준으로 약물 치료할 때 초기에 2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환자의 부작용을 모니터하면서 용량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런 대상은 초기에 이전에 경구치료에 부작용이 별로 없었던 분, 혹은 과체중으로 초기에 급속도로 체중을 빼야 하는 분, 이런 분 대상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비만이 아닌 약간의 과체중 그리고 몸매 관리를 희망할 때는 처음부터 세게 펜터민 베이스 약물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펜터민 베이스의 약물 치료, 경구 치료는 단기 치료고 급속도로 초기에 체중을 빼줘서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치료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그럼 장기로 요요를 없애기 위한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의사와 환자 간의 라뽀라고 하거든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서로 믿음이 쌓여야 돼요. 그러면 장기 치료를 사용한 요새 나와 있는 대표적인 식욕 억제제는 큐시민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 큐시민을 간략하게 일단 소개하고 다음번 기회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큐시민은 아까 말씀드린 펜터민 데이트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용량을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낮춰서 두근거림, 불면, 기분 변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그 심장병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해서 장기 치료할 수 있게 허가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만 가지고는 효과가 부족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덧붙여서 토피라맥이라는 정신기에 작용하는 식욕 억제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약을 같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큐시민이라는 약은 기존의 단기 치료제보다는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부작용이 줄고 안정성이 있으면서 길게 장기 치료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약물 치료죠. 다만 이 다른 약물 치료 같이 병행되면서 새로운 부작용, 약간의 떨림, 신경 저림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긴 한데, 역시나 이 큐신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서 대략 한 2주 간격으로는 그 환자에게, 그 사람에 맞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가 극대화되는 용량을 찾아야 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또 반대로 대표적인 싹센라고 하는 이 주사치료 있어요. 이 주사치료는 단점은 주사를 매일 자기 스스로 맞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런 공포감이, 적응하면 아주 쉽습니다. 별로 통증도 없고요. 장점을 얘기하면 정신신경계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기전 자체가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흥분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식의 부작용은 거의 없고요. 반대로 당이 안 들어가게, 당이 안 땡기게, 더부룩함을 주고 울렁거리고 메스꺼고 구역질이 나고 이런 효과를 가지고 식욕 조절, 그러니까 포만감을 줍니다. 거꾸로 이런 얘기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 싹센터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더부룩하고 울렁거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대표적으로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싹센터를 사용하실 때는요, 이 효과가 더부룩함을 만들어주는 거고 기분 나쁜 다이어트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 더부룩하니까 먹기가 쉽고 울렁거리니까 식사량이 줄겠죠. 하지만 그 한도, 일상생활에 방해될 정도로 구토나 구역이 심하다면 그건 용량을 줄여야 되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딱 먹기 싫은 정도, 더부룩해서 먹기 싫어서 식사량이 평상시보다 30%까지 줄었어 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체중 감량의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저질환이 특히나 당뇨가 있는 과체중, 고도 비만이 있는 분들한테 당뇨 약을 줄이는 효과도 같이 하면서 저는 적극 권장을 하고요. 건강한 다이어트지만 실은 괴로운 다이어트라고도 표현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 자체도 편안하게 감량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초기에 고도 비만으로 급격한 체중을 빼주고 시작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경구 치료를 먼저 하고 싹센터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싹센터로 서서히 적응해서 어느 정도 체중 감량 효과가 최대치에 달았을 때 추가로 더 체중을 빼야 할 때는 경구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는
단기 치료, 장기 치료를 통해서 식욕 감퇴 그리고 포만감을 줘서 체중을 빼는 데 목표를 두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은 이 체중을 유지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요요는 어떻게 없애느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처음 체중 빼는 동안 제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운동도 요구하지 않고요. 식단 관리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끝, 병원에 오지 않아, 상담받지 않아, 이렇게 되는 순간 망합니다.